안녕하세요, 저스트유먼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 대한 뻔뻔한 팩트 22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봉준호는 예술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아내 장선영 씨는 시나리오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1995년 결혼 후 2003년 살인의 추억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영화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연출의 경험도 없던 봉준호에게 못 먹어도 고하자고 아내가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었고, 이는 지금의 봉준호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봉준호의 아들 봉효민은 효민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잃은 영화 감독의 일을 하고 있고 웹무비 결혼식의 연출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봉준호는 어렸을 적부터 그림, 문학, 음악에 골고루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부모님께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였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며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장호, 배창호 감독을 보면서 굳이 영화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감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봉준호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88학번으로 입학합니다. 그림에도 재능이 있던 봉준호는 대학 시절 연세춘추의 만평을 연재하기도 했고 노란문이라는 영화 동아리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 재능을 살려 영화의 각본을 만화 콘티로 직접 그린다고 합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 12기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이는 군 복무 시절 본인의 후임이었던 정윤철 감독의 조언을 따랐던 거라고 합니다. 인사과 상병이었던 봉준호는 정윤철의 인사카드를 보고 그의 전공을 확인 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봉준호는 첫 단편영화 백색인을 연출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김래아였습니다. 이때 봉준호는 김래아에게 출연료 줄 돈이 없어서 정장 브랜드 와이셔츠 상품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몇 편의 단편영화를 연출하고 충무로에서 6년간 연출부와 시나리오 작가 생활을 거친 뒤 2000년 플란다스에게로 첫 장편영화로 데뷔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노필름의 대표였던 차승재는 봉준호의 재능을 높이 사서 다시 기회를 줬고 이때 연출한 영화가 살인의 추억입니다. 이후 차기작 괴물의 대흥행 후 그는 명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봉준호 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한 영화에서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생충에서도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독 본인은 장르적 구분에 익숙하지 못하고 본능에 의지해 창작을 하는 편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 안에 배치되는 소품 등의 모든 요소를 꼼꼼히 챙기는 봉준호 감독의 특징에 착안해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정작 감독은 이 별명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왠지 쪼잔한 사람처럼 느껴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세함의 이유는 미술팀, 스태프들의 공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 중 가장 많은 주연 배우를 맡은 이는 송강호입니다. 봉준호는 배우를 선택할 때 과거 작품이나 무대만을 본다고 밝혔고 외모는 남녀 공통으로 길거리에 흔히 있을 법한 얼굴을 캐스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마더의 원빈 같은 경우 일부러 후줄근한 패션과 어눌한 연기로 외모를 눌러놓기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영화의 시그니처로는 삑사리가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인데 살인의 추억, 아이 현장이 지금 보존 다음에 지랄들 하고 있는 뭐 지바 쿨 논두렁이 꿀 발라놔 지금 콧구멍 쳐박게 전부 다. 괴물, 그리고 기생충 등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러야 돼. 프랑스의 유명 영화 잡지 까이에 디 시네마는 봉준호와의 인터뷰 후 그의 영화를 삑사리의 예술로 정의 내리기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여러 번 카메오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우리 언니 타이틀이 화려하세요. 예? 완전 꽈배기야, 꽈배기. 예. One more time. Yeah. What? Subject. 당신 누구야?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하며 관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열렬한 만화광이고 꿈이 만화가였던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대 앞 만화 전문 서점 한양문고의 단골이었고 이곳에서 처음 설국열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시아 영화 베스트 10을 뽑으면서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봉준호가 직접 그린 콘티가 포함된 옥자 아트북이 출간되기도 했고 시나리오와 콘티가 포함된 기생충 아트북도 2019년 8월 출간되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봉준호와 작업하기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식사 시간을 칼같이 지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배고프면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밥때가 되었는데 테이크가 길어지면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어야만 촬영을 하고 꼭 두 번째 내린 에스프레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자리에서 송강호가 이거 박수 언제까지 치냐고 말하자 봉 감독은 그러게 나 배고픈데라고 말하며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마더 개봉 기념으로 홍경표 촬영 감독과 홍대 타투 가게에서 왼쪽 팔부터 가슴까지 마더에 나온 나무와 새를 새겼다고 합니다. 본인은 천재라고 불리어지기 싫어한다고 밝혔습니다. 타고난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강박형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장편 영화는 700에서 1500개의 컷이 사용되는데 봉준호의 영화는 콘티 작업만 10,000컷이 넘고 영화 마더에서는 촬영을 하는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 지도를 스스로 그릴 정도로 강박적으로 영화 완성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과거 박찬욱 문소리와 함께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 이후 진보신당 공개 지지 선언을 한 걸 봤을 때 정치 이념은 진보 성향인 걸로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봉준호의 팬덤이 만들어졌는데 이름은 봉하이브라고 합니다. 봉준호의 성 봉에 하이브의 합성어로 봉준호 감독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미국 알라모 드래프트 하우스에 봉준호 시네마라는 극장이 개관되었습니다. 이 극장에서는 봉준호의 이름을 딴 봉준 홉스라는 맥주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봉준호는 성공한 영화감독답게 롯데 캐슬파크 공급 면적 84평형 아파트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당시 매입 가격은 17억 4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봉준호가 최후의 만찬을 연다면 초대하고 싶은 5인으로는 케빈 데브라이너, 알프레드 히치콕, 마틴 스콜세지, 김연아, 지미 페이지를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유명 영화인들과 얽힌 봉준호의 일화들입니다. 세계 유수 언론도 봉준호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봉준호 감독이 좋은 영화를 관객들에게 선사해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